비록 웅장하다고는 하나 산은 그 웅장함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산과 들판과 나무와 풀들은 그 곁에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비로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송 땅의 역사 또한 그러했을 것이니 그 속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이 티없는 자연 속에 털을 잡고 대대로 뿌리 내려온 사람들. 그리하여 마침내 청송 땅의 일부분이 되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청송 심씨들이었다. 청송은 청송 심씨들의 오랜 관향이었다. 일찍이 조선조 세종대왕의 8왕자는 자신들의 외가인 청송 심씨의 뿌리를 기리기 위해 이 찬경루를 지었다고 전한다. 그 누각에 서면 보광산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송 심씨의 시조 묘소가 자리한 산이다. 청송 심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곳, 그곳이 만세루다. 폭우나 폭설이 내릴 때면 후손들은 부득이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청송 심씨, 그들이 믿는 핏줄의 역사는 오래고 깊다. 문중의 시조는 심홍두. 그는 세월 저쪽에서 750년 문중사를 처음으로 열었던 분이다. 그로부터 청송 심씨의 혈맥은 이 땅의 구석구석을 적시며 흘러왔으니 그의 묘소 앞으로 내다보이는 주왕산 또한 인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국립공원이 됐으나 이 일대는 일제 초기까지만 해도 청송 심씨 소유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거니와 주왕산이 시조 물림랑공의 샘과 돌이었다라는 뜻의 8글자가 전해 내려온다. 이곳 현비암 또한 문중사 속에 자리한다. 원래 그 모습은 보잘것이 없었으나 문중의 시조가 돌아가시자 천둥번개가 치면서 지금의 연꽃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장차 청송 심씨가에서 왕비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때문이었을까? 조선조에 들어 청송 심씨는 무려 3명의 왕비를 배출해낸다. 그 첫 번째가 세종대왕비인 소헌왕후였다. 어서 납시옵소서. 중전마마, 좌정하시옵소서. 그 무렵 청송 심씨가는 이미 명문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청천부원군 시몬의 부친이 조선 왕조의 개국 공신이요, 그것 또한 조정에 두루 등용됐던 명신이었으며 그의 아우가 태조의 부마였던 것이었으니 중전마마, 여식이 자라 중전이 되오니 애비된 사람으로 기쁘게 한량없사옵니다. 소녀 나이 아직 어리여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자주 입궐하시어 중전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전마마, 할아버지 청성백 대감을 잊으셔서 아니 되옵니다. 청성백 할아버지께서는 태조 강원대왕의 따님이신 경선공주를 며느님으로 맞이하시는 성은을 입으셨사오고, 청성백 할아버지, 그는 어떤 분이었을까? 오늘날 청송 심씨의 후손들 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많지 않다. 청성백, 심덕북,
그는 청성심 씨의 사세조로 문중을 새롭게 일으킨 중시조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청성백이라 봉건됐으며 무신 출신이면서도 마침내는 좌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분이다. 고려 말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화포를 발명한 최무선 장군을 부장으로 거느리시고 남해안에 바로 오는 내적들을 토벌하러 나가셨던 일이라든지, 또한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한 다음에 경복궁을 신축하시고 또 종묘를 신축하셨으며 사직단을 축성하시는 등 신도 궁궐조성도감 도제조를 역임하시고 난 다음에 또 태조의 특명에 의해서 한양 축성 도성도감 도제조, 즉 서울성을 청성백께서 도제조가 되셔가지고 49일 만에 제1차 서울성을 5,950척을 쌓으셨다 하는 것이 모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청성심 씨는 4세에 이르러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진다. 조선 건국 후 좌의정을 지낸 심덕부의 후손들이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벼슬길에 나아갔으니 그의 집안을 가리켜 서울집이라 불렀으며, 그와는 달리 그의 아우 심원부의 후손들은 고려의 충절을 지키고자 두문동에 은거했던 심원부의 유훈을 받들어 대대손손 고향에 머물며 벼슬을 멀리했으니 이를 이름하여 시골집이라 했다. 새로운 시대가 문중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흘러갔던 것이다. 청송 땅 덕천리는 당시 심원부의 후손들이 낙향했던 곳. 그때의 그 후손들 마음속에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던 것일까? 어쩌면 역사는 모두에게 줄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은사로 떠나던 날 심원을 따르는 인파는 벽파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행렬 뒤엔 시기와 모함 또한 뒤따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해 겨울 사위인 세종에게 사약을 받는 운명을 맞고 말았으니 그 시절 문중사는 혼탁해져만 갔다. 심원의 작은 아들 심회는 험난한 문중사의 고개를 넘어야 했다. 다행히 문종조에 그의 부친이 복권됨으로써 그는 막혔던 벼슬길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3대째 대를 잇는 정승이 됐으나 그의 유년 시절은 불행한 것이었다. 그는 유모의 등에 업혀 선산 땅에까지 피난 내려가 양부모의 손에 자라야만 했었다. 그는 그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니 훗날 양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영의정의 벼슬까지 누누이 사퇴하며 3년상을 치렀다는 곳이 바로 이 시묘바위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욱 뿌리 깊어지는 것, 그것이 문중사의 세월인지 모른다. 5월 탄호 시제의 이른 아침, 후손들의 발길은 또 어김없이 이어졌다. 청천 부원군의 제사이며 안효공파의 탄호 제사이니 후손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제사다. 문중사를 거슬러 오르듯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후손들. 제사의 의례란 자기 마음의 간음인즉 후손들은 먼저 조상께서 음양하실 음식을 정성껏 진설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모인 참여자들은 또 의관을 정제하고 고혼이하 제자손설이 자 이러시세요. 고혼이의 운전 점심 진설
제사를 통해 후손들은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동시에 조상의 존재를 발견하는 자리며 마침내 조상과 후손이 함께 만나는 자리다. 그리하여 같은 핏줄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자신을 놓아보는 것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바쁜 시간을 쪼개 찾아왔을 후손들. 그들이 조상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예는 머리 숙여 절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의 뿌리, 그 줄기를 찾는 일일 것이다. 청송 땅 한켠에 뿌리 내린 이 소나무의 수령은 700~800년쯤이 된다고 한다. 늙어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 청송심씨의 문중사와 함께 해온 청송 땅의 청송이다. 청송심씨는 500년 조선 왕조에만 무려 13분의 정승을 배출해왔다. 그 중에 영의정이 9분. 문중의 9세 심연호는 그의 아우 통원과 함께 형제 정승을 지냈던 분이다. 김안국의 문인으로 특히 지리에 밝아 남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는 그는 대제하게까지 올랐으나 늘 겸손했다고 전해온다. 그가 남긴 유후는 다소 엉뚱하게도 그의 신도비에 깃들어 있다. 어제비의 표시인 용트림까지 놓고 있으나 웬일인지 이 신도비는 거북의 머리가 옆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모습이 그가 남긴 유훈이었으니 선비란 무릇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에 그의 아들 심강은 아예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다. 또한 그는 아들들의 이름에도 겸손할 겸자를 돌림자로써 선구의 유훈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겸자 돌림을 쓰게 된 이가 심의겸과 충겸이다. 일찍이 퇴계는 의겸의 인품을 일러 외척 중에 어질고 어진 사람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시대마저 황폐해졌다. 임진왜란으로 선조는 급기야 평양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훗날 선조는 자신을 보필했던 심충겸에게 호성공신 노권을 하사했으니 충효세가라 칭송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명필 한석봉이 쓴 친필이라고 전해온다. 그 무렵 청송심씨의 문중을 일러 흔히 서인집안 또는 노론 가문이라 말하곤 한다. 지금도 동서분당의 발단을 얘기할 때 이들 심의겸 충겸 형제가 빠짐없이 거론되곤 하는 것이다. 당시의 뜻을 펼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일성 심희수. 그는 그런 삶에 가까이 있었다. 벼슬이 대제학이요 좌의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청빈한 생활로 일관했던 청백리였다. 그는 일성이란 그의 아호처럼 한 그루 소나무처럼 살고자 했거니와 역사는 이항복과 나란히 그의 이름을 적고 있다. 세월은 오고 또 갔으나 여전히 가문의 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은 있다.
표의사, 의병장 시무신을 모신 사당이다. 그의 길은 충절에 있었다. 그는 선조 6년 무과에 등재한 인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가산까지 털어 의병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 당시 그가 의병을 모아 훈련시켰던 바로 그 자리에 상무대가 들어선다고 한다. 상무대는 그의 묘소를 성육화시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으니 그의 살신성인을 귀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전과를 거두었었다. 수원 독산 전투, 청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뒤 진주성의 방어에 나섰으나 중과부적으로 끝내 전사했던 것이다. 역사에 이굽이 저굽이에 뿌려져 있는 조상들의 삶. 그것은 찾아오는 후손들이 있을 때만 제 모습을 드러내준다. 오늘의 후손이 찾아온 이는 심상각. 파주에서 3.1운동을 직접 주도했으며 그 뒤엔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했던 분. 그리하여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분. 조상은 우리 시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었다. 만사공 심지원. 그는 영의정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핏돌 하나가 그의 생애를 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아마도 숨겨진 역사를 밝히기 위함일 것이다. 청성심씨 4대부에 태어났으면서도 그림에만 몰두했던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 심사정. 그 생애 또한 그의 칠촌 손자 심익순이 쓴 묘비명뿐이라고 전해온다. 그러나 그 삶은 이렇듯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100여 점의 그림들로 오늘까지도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과 이어져 있는 뿌리는 오늘 우리들 곁에도 살아있다. 이런 자연 속에 깃들어서 한 성을 가진 일가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고 또 죽어서도 한 곳에 묻히는 삶. 그런 삶은 또 얼마나 따뜻한가. 우리는 그런 마을, 그런 집을 찾아가 보았다. 전라남도 곡성군 인면 제원리 군촌부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90년 전 서기 1500년경에 저런 말 같으면 16대 조고 휴자가 맑은 순자 한자십니다. 도정공뼈씨를 하셨는데 그 도정공 할아버지께서 처음 입주하신 마을입니다. 근데 그 후손이 이 곡성 관례를 비롯해서 다른 데까지 합해서 약 1000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도정공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제오정공의 이 지신 집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랜 도정공의 고택. 그 옛집에는 누대에 걸쳐 살아온 조상들의 채취가 배어있다. 그런 집과 집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마을. 그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옛 자취뿐이 아니었다. 옛 흔적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굵은 주름살처럼 접혀있는 문중의 세월이었다. 그 세월 속에 가라앉은 삶의 앙금이었다. 그러나 마을은 점점 빈자리가 늘어만 갈 뿐이다. 치닫는 문명에 부대낀 젊은이, 그들이 다투어 도시로 빠져나간 그 자리엔 이곳서 나서 자라 이곳에 한평생을 묻어온 노인들만이 남아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덕천동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늘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한다. 올해로 벌써 10번째를 맞이한 청성심시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이제 한적한 마을이 모처럼 활기에 넘칠 것이다.
아니, 딴 게 저쪽에 저기 잘 못 잊어서 한편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다. 할아버지,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청송심 씨의 어린 후손들은 이곳 덕천동을 찾아온다. 언뜻 보기에 신세대의 가치관으로 웬일인가도 싶지만 웬만큼은 자발적인 행렬이다. 4박 5일의 일정. 이들에게 그 시작과 끝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이제 이들은 문중사의 맨 끝자락에서 걸음걸음 750년 세월을 만나게 된다. 후손들이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은 조상의 자리다. 먼저 후손됨부터 배워야 한다. 손은 다른 손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발을 2번 한다. 발을 2번 해. 그래. 늘 해온 일도 더러는 새삼스러울 때가 있다. 까마득한 조상과 만나는 일. 그런 일은 아닐까. 이곳 덕천동을 찾는 이유는 많다. 어떤 이는 뿌리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혈선들과 만나기 위해 덕천동 경의제를 찾는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의 살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상이 건건이라 그러면은 뭐니 하더라도 역시 충효 사상과 영롱의 효친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 정신, 고고한 이 정신이 우리 시비가 이 지속에는 흐르고 있다. 조상을 기리는 자리에 두런두런 모여 앉아 옆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거칠에 없는 몸짓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있어 옛 전통은 가냘프게나마 이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청송심 씨의 문중사는 옮겨져 갔다.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생각들은 있다. 그것은 오래도록 배를 물려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힘이다. 그 따뜻한 힘으로 오늘의 후손들은 어제의 후손들을 뒤따르려 한다. 처음 만났어도 낯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허물없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오가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이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았던 옛사람들의 정신. 후손들은 그것을 배우려 한다. 750년 문중사를 통해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생애. 문중사 속에 이름만을 남겼던 그 조상들의 삶을 후손들은 배우려 한다. 그리하여 실로 오랜 전통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대를 물려 청송심 씨들만의 문중사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Yeah.